극단적 선택을 준비하다 우발적으로 여학생을 보고 충동을 느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뭐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피해자가 여성분인 것도 몰랐고 학생인 것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던 이 남성. 검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그때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따라간 거 맞아요. 혼자 했길래 범행 대상으로 정한 거 맞아요. 눈앞에 보이니까 나도 내일 죽을 테니 너도 죽어봐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의 범행 혈흔들이 묻은 옷가지를 가지고 세탁방에 들렸던 이 남성. 그리고 미용실까지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데 왜 갔냐? 그냥 묻어서요. 그리고 죽더라도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 미용실 갔는데요. 칼도 그냥 저한테 쓰려고 산 거예요. 핸드폰도 제가 버렸는데 그거 괜히 누구한테 연락 오면 마음 약해질까봐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집에 가서 새로운 공기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참 이상하죠. 범행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반항을 해서요. 흉기를 쓴 겁니다. 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명에 대해서는요. 끔찍한 행동을 할 목적은 없었기에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적 자체가 납치도 없었다. 이거 그냥 오버하는 거다. 나는 그냥 우발적으로 그런 거다. 계속 이럽니다. 정황만 가지고 검찰이 얘기하는데 난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재판부에 오랜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자격증도 여러 개 공부해서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출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듣기에도 굉장히 거북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들. 어떤 살인마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제 진술 내용입니다. 그 범인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17세 이채원 양을 끔찍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말입니다. 이름과 나이 공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유가족 분들께서 엄벌을 탄원함과 동시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채원 양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셨습니다. 장윤기. 일전에 저희가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그때 아주 초창기였는데 탁 집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불분명한 범행 동기. 장윤기가 주장하고 있는 범행 동기 그냥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나 혼자 가기 그래서. 근데 그 뒤에 나와서 옷도 빨고 머리도 자르고 너무 말이 안 되는 흔적들이 있다. 저희는 그때 그 얘기를 했죠. 의심이 가는 이 부분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 왜요? 이대로 가면 재판에서 불상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딱 박힙니다. 불상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어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과거 함께 진행했던 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제가 맡았던 이유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이유가 불상의 목적으로 그런 공격을 가했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불상의 목적이라뇨. 그리고 그걸 끝까지 찾아내서 결국에는 범죄 혐의점을 찾았죠.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라는 거. 해서 그게 인정이 돼서 죄명이 바뀌었고 형량은 더 올라갔습니다. 불상의 목적이라는 말은요. 이대로 두면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요. 장윤기를 살인죄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겨버렸습니다. 찜찜하죠.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 안 나왔나? 진짜 이대로 가나? 증거가 없던 걸까요? 그런데요. 똑같은 증거, 똑같은 상황인데 검찰은 장윤기의 죄명을 살인죄에서 강간등 살인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거 엄청 다른 문제입니다. 범행 목적을, 범행 동기를 경찰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발적 살인을 얘기한 것 같은데 검찰은 범행 목적이 끔찍한 성범죄를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한 근거를 찾은 거죠. 똑같은 증거인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똑같이 붙잡아놓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방금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장윤기의 진술, 좀 뭔가 이상한 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발적인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나는 성범죄 저지르려고 안 했어. 그걸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해요. 요리조리 말을 바꾸면서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선에서는 무조건 발뺌합니다. 깨끗하게 죽고 싶어서 이발을 했다. 이딴 식으로요. 이 상아리만큼 경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거 고작 23살짜리가 그냥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 검찰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서 말 빙빙 돌린다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느낌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됐는가? 얘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둘, 이런 거짓말을 왜 이렇게 뻔뻔하게 하고 있는 걸까? 이 내용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아서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경찰입니다. 경감이죠. 중경간부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이 사건은 어떻게 해? 우리의 상식이요.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일이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가족, 아니면 자신의 친구든 가족과 관련된 범행이 발생하면 사건 수사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힘드니까,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기본적이다. 제게 제보를 해주신 한 경찰 간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두 가지의 섹션 중에 검찰이 바꾸게 된 이유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상황입니다. CCTV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비추고 있는 CCTV 한 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이시는 화면에 저기 도로 옆에 갓길 쪽에 큰 트레일러 같은 거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 저 트레일러 옆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월계동의 한 6차선 도로였죠.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는 CCTV는 없습니다. 트레일러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었죠. 6차선이다 보니 주변에서 다 보일 텐데 라고 생각이 됐지만 큰 트레일러 뒤에 숨었던 장윤기입니다. 범행 4분 전 12시 6분입니다. 트럭 뒤로 장윤기가 차량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피해자가 나타나니 그 뒤로 빠르게 다가가 목을 조르면서 제압합니다. 뭔가 몸싸움을 벌이는 듯한 화면이 나오다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학생이 뛰어오는 게 보입니다. 도착한 남학생에게 장윤기는요,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줘요 라고 한 뒤 그 남학생이 전화를 들고 방심하는 틈을 타 바로 공격을 가합니다. 간신히 남학생은 도망을 쳤죠. 그걸 봤던 장윤기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이 범행 시간 불과 2분도 안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2분 20초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2분 만에 한 건의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장윤기는 계속적으로 이걸 우발적 범행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리고 한 거 아니에요. 헌데 검찰은 이 부분을 증거를 찾아냈죠. 그 앞뒤 전후에 장윤기 행적을 모두 조사했다가 한 가지를 알아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CCTV 캡처본은 피해 여학생 이채원 양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낯익은 차량이 계속 따라가는 모습이 보인 걸 확인한 겁니다. 무려 15분 정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골목길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몇 번씩 확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장윤기입니다. 심지어 중간에 유턴도 2번이나 했다 합니다. 차를 세워놓고요,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윤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앞에가요, 횡단보도거든요. 저기를 건너는 사람은 고 이채원 양이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차를 끌고 다시 따라갑니다. 타겟으로 노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 게 아니죠. 트레일러 뒤에 일부러 차를 세웁니다. 피해자를 지나쳐서요.
그리고 숨어서 기다렸다가 거기가 6차선이니까 넓잖아요. 트레일러로 가려져 있는 바로 그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이탈한 장윤기.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택시를 타며 이동합니다. 그리고 한 상가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옷 빱니다. 다음 날이요. 머리 자릅니다. 자기는 죽으려고 했대요. 죽으려고 했다는 애가 이런 짓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을 누가 믿을까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경찰과 다르게 검찰은 소장을 변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윤기는 흉기를 가지고 있었죠. 피해자를 바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백초크라고 하죠. 목을 걸고 피해자가 기절하길 기다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자 그 순간 흉기로 공격을 했다라는 게 그 다음 과정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죄명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포착이 됐던 거죠. 주차했던 차량이 있죠. 장윤기가 주차를 하고 블랙박스를 유심히 보면 무언가 빛이 반사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윤기가 떠날 때 그게 다시 사라지고 갑니다. 확인 결과 뒷좌석 문입니다. 장윤기가 차를 주차해놓고 뒷좌석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있다가 피해자의 뒤로 가서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뜻인 거죠. 납치해서 차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공격을 하고 차 문을 닫고 그리고 차를 출발시켜 도주한 겁니다. 자, 물론 이 내용만 읽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장윤기의 집에서 경찰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바로 리얼돌이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리얼돌이 두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사람 모습이 다 있는 리얼돌과 그리고 이제 뭐 일부만 있는 그런 리얼돌이 있었는데 범행과 비슷하게 흉기로 공격해놨습니다. 목 부분, 복부 부분. 누가 보더라도 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미리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리얼돌은 지금 현재 법적 증거로 채택을 못합니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봐도 이상합니다. 납치하려고 했다. 그리고 집안에서 그런 범행을 예행 연습한 느낌이 난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우리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장윤기가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게 하나 더 있었죠. 자신의 아르바이트 했던 가게에서 알게 된 동료입니다. 베트남 여성. 그 여성을 좋아했던 장윤기는요. 이제 좀 이상할 정도로 구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장윤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서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13시간 정도를 감금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피해자가 이 사실을 가게 사장에게 알리고 그만두고 이사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자 그날 바로 범행 흉기, 칼 2자루를 사서 차량을 타고 베트남 여성 집 주변을 미행을 합니다. 그걸 보고 놀랐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게 사건 발생 30시간 전의 얘기입니다. 경찰의 보호로 다행히 베트남 여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죠. 그런데 장윤기는 이 여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뭐 했죠? 배회합니다. 찾는다고 이 일대를 계속해서 돌아다녔죠. 분노는 찼던 겁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를 보고 공격을 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장윤기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왜 멀리 도주하지 않았을까? 예, 왜 흉기는 2자루였을까? 얘의 목적은요. 범행 대상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범행 대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분풀이, 화풀이로서 애먼 사람을 공격을 해놓고요. 반성 그딴 거 없습니다. 지 관리하고요.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진짜 너무 이상할 정도로 대범합니다. 뭘 믿고 저렇게 나대는 걸까? 뭘 믿고 저러는 걸까? 이상하다는 생각이었죠. 심지어요.
신상 공개가 되고 나서 검찰로 송치될 때도 그럽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아니 저게 정말 살인죄 저지른 애 맞아? 얘가 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개 빳빳 들고요. 눈 똑바로 뜨고요. 아, 학생인 줄 알고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쟤 왜 저러지 싶을 만큼 좀 이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어디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싶을 만큼이요. 물론 이건 다 그냥 의문점으로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린 그런 얘기를 하죠. 부정부패. 어디서든 사실 없어야 하는 말입니다. 헌데 국가를 관리하는 자와 그 기관에 있는 에겐 당연히 더 큰 어떻게 보면 책임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단순한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놓고 보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구조상 한 명의 개인이 이 정도의 미꾸라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제게 경찰 관계자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서로의 견제를 위한 구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같이 썩어버리면 전체가 다 썩어버리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아버지가 경찰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았거든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연좌제 때문에요. 그때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걸 찍을 이 당시는요. 중립교요? 아니 그딴 거 없습니다. 중립교가 풀리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는 박살난 기분입니다.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도왔다. 이걸 납득하실 수 있나요? 혹자는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껴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냐. 그런 댓글 쓰시는 분께 이런 말하고 싶습니다. 촉법소년을 방치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책임도 부여하며 본인에게 그런 피해가 오면 누가 봐도 누구보다도 더 난리를 부릴 거면서 아버지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고요. 그 말은요. 2차 가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라서 그렇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사건을 직접 맡은 관계자가 경찰이면 더더욱이요. 자, 일단 이 의혹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과 그리고 의혹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윤기의 집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을 발생시켰다. 장윤기의 집은 압수수색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죠. 폴리스 라인을 치겠죠. 그 안에 있는 물건 함부로 이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게 가능하면 출입 기자들도 막 들어가죠. 하고 찍으러 들어가겠죠. 현장 훼손하면 안 된다. 상식의 영역입니다. 경찰은 거길 왜 들어가죠? 조사하러요. 조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윤기의 집에서 사라진 증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훼손 증거물, 화장실에 있던 리얼돌이 사라졌습니다. 이 리얼돌은요, 검찰 입장에서 범행 동기 파악에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해서 집을 딱 가봤는데 없어진 겁니다. 경찰이 사진을 찍어놓고 영상을 찍어놓은 건 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뭐지? 이상하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요. 경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인형이랑 뭐 이런 거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놔서 뭐 압수를 할 필요성은 못 느꼈는데요. 우리는 살인 혐의 입증하는 데 집중했어요. 이거 경찰 말입니다. 우리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범행이랑 상관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그 리얼돌이 범행 동기 파악에 중요한 증거물로 현재 보고 있는데 채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린 대로 범행 당시에 장윤기가 뒷문을 열어놓은 채 끌고 가려고 했던 정황, 성범죄를 시도했던 점, 그리고 그 안에서 훼손을 했던 것, 리얼돌에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충분히 증거들로서 채택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현장에 있어야죠. 검찰이 현장에 가봤더니 없었던 겁니다. 확인해보니
수사팀이 장윤기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사흘 뒤에요. 자취방으로 누군가가 옵니다. 누구요? 아버지요. 장윤기의 아버지가 와서 리월드를 전부 다 수거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토막을 내서 각 지역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버립니다. 지금 현재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제출하고죠. 사후 보고서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자택과 차량에는 압수할 만한 증거물은 없다.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검찰이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는 중요 증거물을 없애버렸는데요. 경찰이 범죄 증거물을 놓고 갈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가서요? 현장을 훼손했죠? 아버지가요. 이거 말 되는 현상입니까? 근데 경찰은 뻔뻔하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서 압수 안 했는데요? 아니요. 둬야죠. 당신들이 수사를 그렇게 끝내면 안 되죠.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모든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한다. 살인 혐의에 입증하는 게 집중을 했다면서요. 경찰은. 그러면 범행 동기를 찾았어야죠. 못 찾고 살인 혐의를 그냥 넘겨놓고 나중에 검찰에서 찾아가지고 증거물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확인해보니까 그것도 수사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없앴네? 그것도 경찰이네? 그럼 그것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장윤기의 물건이 또 사라진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훼손 증거물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장윤기가 그 이전에 사용했던 핸드폰 물론 장윤기의 다른 가족들이 썼던 핸드폰 4대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모든 범죄 수사에서 포렌식을 해서 어떤 걸 검색했고 뭘 찾았고 뭘 확인했고 뭘 저장했는지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죠.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 됩니다. 그게 재판의 증거로서 이용된다. 다 알고 있죠. 가족까지 폐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가족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나?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없앴다. 그럼 빨리 잡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한 다음에 자백받아서 다시 해서 포렌식 하면 되겠네. 그쵸? 근데 누구라고요? 장윤기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현직 경찰이요. 이런 거 수사하는 사람이죠. 불태웠습니다. 기기 자체를 소각시켜버렸습니다. 포렌식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발견이 돼도 안 된다라는 거. 분석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현직 경찰이 한 짓거리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장윤기 아버지가 단순 경찰이라서 정말 간부라서 가능한 일일까요? 이 부분도 하나 확인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장윤기가 검거된 직후에요. 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직 경찰 지휘 이용했습니다. 이게 정말 더 밝혀져야 되는 좀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게 방송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장윤기 아빠가 장윤기를 잡아서 구속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다가 다수로 전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왜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수사팀에게요. 장윤기의 아빠가 장윤기의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 털었습니다. 증거물을 없앴죠. 이거 보통의 일인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제일 어이가 없던 게 수사팀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장윤기가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잘 경찰이니까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뭐 알아낼 수 있게 하려고 뭐 그런 거 통화하고 그랬어요. 뭔 개소리 하세요. 현장을 집 주소를 알려준다고요? 당신들 그런 거 있다며. 사건 관계자가 가족 경우면 사건에서 배제시킨다며. 근데 심지어 이거 살인사건이에요. 사회가 난리가 났는데 수사팀이 집 주소랑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 썩은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장윤기가 안 부는데 집이랑 집 주소랑 비밀번호가 뭔 상관인데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의혹입니다. 왜냐면 장윤기의 아버지랑 수사팀이 굉장히 통화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우린 뭘 생각하죠? 수사 상황 보고받았나? 의심하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받고 있던 건가? 물어보고 있었던 건가? 이게 왜 위험하죠? 아, 수사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런 식의 증거들이 나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으면 발뺌이 가능하죠. 증거가 있으면 그걸 최소화시키죠. 법을 잘 아는 새끼들이니까.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장윤기 긴급 체포돼서 바로 구속됐죠. 저 처음 봤어요. 구속된 장윤기가요. 아버지랑 통화를 합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긴급 체포 이틀 뒤에 아버지랑 통화를 했어요. 이거 정상적인 겁니까? 살인사건 피의자가 현장 검거돼가지고 구속돼서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랑 전화통화를 하게 뒀어요. 바꿔줬다고요. 이거에 대해서요. 아, 뭐 말 안 하니까 아버지랑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들어. 우리 그때 수사팀 옆에 다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딴 식이면 정식 절차 있잖아요, 당신들. 조사할 때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경찰이라며, 아빠. 취조실 들어가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영화에 맨날 나오더만 그 옆에서 보면 되고 그 옆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전화로 하셔야 되는데요? 뭐 급해요? 전화로 해서 기록 안 남겨야 될 일인가요? 진짜 당신들이 떳떳한 거면 취조실에서 제대로 했었어야죠. 왜? 모든 증거, 당신들도 알잖아요. 모든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게 증거물로 쓸 수 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통화를 했다고요? 옆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다고요. 여러 차례 통화를 다 하셨잖아요. 수사팀하고도요. 거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새끼 왜 이렇게 꺼드럭댔지? 초범인 새끼가 경찰도 검찰도 가지고 노는 듯한 멘트를 자꾸 칩니다. 장난치듯이 여유있게.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피해 나갑니다. 고의 아니에요. 우발이에요. 몰랐어요. 아, 성범죄 아니에요. 성관은 제가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와, 이제 그 의문, 이 꺼드럭대던 이 새끼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요.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증거가 없는지 알면 꺼드럭댈 수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핑계대면 알고. 근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경찰의 수사 상황과 어떤 상황을 일부 알 수 있고 경찰이 증거를 인멸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올바른 건가요? 그 꺼드럭댔던 이유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겠다. 말이 안 되네요. 그렇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의혹을 갖다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원하는 대로 수사를 했나? 그냥 살인죄로? 범행 동기는 불상의 목적으로. 근데 검찰이 이걸 찾아냈네? 근데 이거 좀 비벼볼만 하니까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을 하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범행 동기를 깎으려고 한다.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이라고 하려고 한다. 죽으려고 해서 그런 거다. 이거 형량 깎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증거물이 있으니까요. 만약에요. 이거 진짜 만약입니다. 지금 장윤기 아빠가 하고 있는 짓거리 보면 만약, 정말 만약이지만 범행 트레일러 CCTV 블랙박스 영상 없었으면 더 발뺌했을 거예요. 왜 이게 강간등 살인이냐. 말이 안 된다. 이럴 겁니다. 근데 그런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죠. 왜냐면 일반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부터 스타트입니다. 유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강간 등 살인 유죄 판결 받으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지 아들 새끼를 유기징역으로 빨리 빼낼 생각으로 인멸하고 있는 겁니다. 현직 경찰이 담당 수사팀과 통화하고 그리고 그 통해서 직접 자신의 아들이자 살인마인 장윤기와 이야기를 나눴고 리얼돌도 없앴습니다. 담당 수사팀에게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들어서요. 핸드폰도 전부 소각시켜버렸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면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이 사건 경찰이 넘긴 대로 그대로 들어갔으면 일반 살인죄입니다. 그럼 뭘 판단해야 되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거 갖고 싸웠어야 돼요. 그러다가 우발적인 거 인정되면 형량이 더 내려갑니다. 유기징역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뜻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친족 특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네, 장윤기의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 처벌 안 받거든요. 현직 경감이 모를 리가 없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현직 경찰 장모 경감 증거인멸 혐의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물을 고의적으로 없애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족이 범행을 하면 예외로 한다라는 특례 조항이 존재해요. 이게 1953년 형법이 제정된과 동시에 들어온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가해자 측입니다. 가해자 측, 그러니까 즉 피의자의 인권 보호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피해자 쪽에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열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껴서 대립되는 건데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면 폐지는 하면 안 된다. 부모니까 자식이 그래가지고 친족이니까 근데 그것까지 처벌해버리면 너무 많은 처벌 사례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인멸을 본능이다. 도와주려고 한다. 숨겨주려고 한다. 그건 친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서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데 이 상황은 잘못됐습니다. 경찰 신뢰요? 미꾸라지요? 이 사건 묻혔던 사건 아닙니다. 발생과 동시에 언론에서 대서특필됐던 말 그대로 대한민국 난리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의 담당 수사팀도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감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같은 공범처럼 움직였지요. 만약 검찰이 강간등 살인으로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리얼돌 사건 묻힙니다. 핸드폰 파기 묻힙니다. 전화 내용이요 다 묻힙니다. 조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경찰이 준 대로 검찰은 그대로 기소해야 되니까. 저는 이게 일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저지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경찰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과거 기억나시나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거기에 김현정 양 사건을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허수아비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 그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걔네들이 증거인멸을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린 그걸 눈으로 보고 그때라고 생각했죠. 2026년 5월 현재, 지금 6월, 7월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윤기, 이 새끼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꺼드럭대는 것도 이상했는데 이런 비호를 받고 있었다고요? 더럽고 저질스럽고 인간으로 보여지지도 않는 새끼입니다. 사형 선고에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권 좋아하시는 분들 얘 인권 좀 챙겨주세요. 얘도 인권 있죠? 이런 새끼도. 얘도 인권 중요하니까 사형 집행하면 안 되겠네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마음이 아주 넓으세요.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를 말이죠.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장윤기도 그리고 현직 경찰의 부패도요. 그리고 끝으로 유가족분들께서 말씀하신 2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친놈도 나오면 안 되고 장윤기처럼 그리고 이런 걸 옹호해주고 도와주는 새끼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